자, 안녕하십니까. 박호구입니다. 자, 오늘은 전자화폐 갤러리에 그 지표 팁을 올려주신 그 플라이트 F님의 리뷰를 할 건데요. 이분은 이제 그 매매 함에 있어서 마인드라든지 이제 내 신법을 좀 잘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글을 쭉 장문의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길어요. 내용이 좀 길고 글이 길기 때문에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좀 지루하더라도 그냥 유튜브를 켜놓고 쭉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매함에 있어서 내가 가져야 할 마인드라든지 그런 신법이라든지 이제 멘탈 관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니까요. 한번 쭉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현물은 추세, 선물은 단타로 대응한다. 짧은 파동에는 승률이 좋다. 짧게 복리로 먹어가는 매매를 한다. 차트와 지표는 죄가 없다. 모든 손실은 나의 틀린 생각과 똥꼬집에서 나온다. 틀린 거를 알아챘을 때는 더 늦기 전에 손절해야 한다. 고집 부리지 말아라. 자, 매매 시작 전. 매매 리듬이 유지될 때만 매매를 해야 한다. 하루 중 처음 1번에서 4번의 매매가 연속 익절이 나지 않으면 그날 매매는 이상할 확률이 크다. 무조건 몸이 쌩쌩하고 정신이 멀쩡할 때 매매해야 한다. 잠이 오고 정신이 흐려지면 타점이 안 좋아지고 안 좋은 자리에서도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존버하다가 청산당한다. 정신이 흐려지면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미련이 남으면 두세 매만 남겨라. 매매 리듬과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 집중력이 무너지는 순간 거래도 무너진다. 심신미약 상태인지 정신은 멀쩡한지 피곤하지 않은지 꼭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해야 한다. 체력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10시간 넘는 트레이딩은 지옥이다. 다만 오늘 매매가 잘 풀려서 장고가 칼춤을 출 때는 머리에 엔돌핀이 솟으므로 미친놈처럼 매매 계속해도 된다. 그런 날은 매매를 끝내면서 이상한 포지션을 들고 자지만 않으면 됩니다. 10시간 이상 매매할 경우 정신 상태, 현재 체력을 꼭 체크해야 한다. 이상 없으면 계속하고 문제 있다 싶으면 그만둔다. 쉬는 타이밍인지 매매해야 할 타이밍인지 판단해야 한다. 첫째로 내 몸을 판단하고 둘째로 시장의 거래량, 유동성, 업비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너가 예민한 상태라면 항상 생각을 담을 수 있게 주변을 비워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책상을 항상 청소하라고 하십니다. 매매와 약속이 겹칠 때는 약속을 선택한다면 매매를 절대 하지 말고 매매를 선택한다면 약속을 아예 잊어라. 현물이면 리스크가 적으나 선물이라면 딱 하나만 제대로 해야 한다. 포지션이 없는 상태에서 차트를 봤을 때 15분봉 이상 딱 느낌이 오는 방향으로 매매해야 한다. 이는 대체로 적중한다. 포모를 받은 비이상적인 상황에서는 매매를 하지 마라. 나도 건드려 볼까 하는 생각이 들면 차라리 게임을 해라. 뱁새는 황새를 못 쫓아간다. 원래 돈 벌던 방법이 있으면 그거나 계속 잘 해라. 쓸데없이 모험할 필요가 없다. 초조해져 있을 때에는 거래하지 마라. 특히 선물은 건들지 말아라. 인내심이 빛이다. 기다림은 돈을 만들어준다. 정확히 분석했다면 시장은 네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다. 방향이 정확하다면 참고 기다려라. 아무런 신경거리가 없는 공허한 상황에 매매해야 하며 가정, 약속 등 불안 요소가 없어야 한다. 시장이 매매가 우선인지 개인 사생활이 우선인 때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큰 빔이 예상될 때는 1-2일 기다리며 차트를 봐야 할 때가 있으므로 차트에 따라 외부 일정을 조율한다. 매매 원칙을 최대한 어기지 마라. 예외를 두고 변수를 두게 되면 원칙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 게임하면서 매매하지 말아라. 게임하면서 매매할 거면 차라리 현물만 해라. 매매 실황. 롱을 먹었다고 20분 이내에 바로 숏으로 빠르게 스위칭하지 말아라. 굳이 스위칭하겠다면 낮은 배율로 들어가거나 물량을 적게 해야 한다. 올라간 자리보다 더 올라가는 2차, 3차 파동이 나와 손절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기는 숏일까 여기는 롱일까 하는 분석보다는 그 포지션이 없는 상태에서 차트 캔들과 거래량, 지표만을 확인하고 생각하는 것이 정확도가 대체로 더 좋았다. 괜히 이상한 음모론으로 포지션을 잡지 마라. 상승하든 하락하든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갈 것 같으면 미리 고배치고 기도하지 말고 방향이 나오려 할 때 원에 쓰던 배율의 50%를 선 진입 후 방향이 확정되었다고 판단될 때 나머지
10%를 다 넣는다. 마지막 파동은 욕심내지 않는다. 뭔가를 하더라도 청산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이다. 대체로 곧 나올 추세가 스캠식 역추세로 시작하기 때문에 대체로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해야 한다. 박스권에 맞는 매매가 있고 원웨이에 맞는 매매가 있다. 박스권에서는 위아래로 다 먹어도 되지만 원웨이에서는 무조건 한 방향만 추종해야 한다. 아무리 과매수여도 가는 놈은 미친놈 마냥 계속 간다. 원웨이에서는 지표를 믿지 말아라. 장기 추세가 보일 때에는 떨어지고 올라갈 자리에 걸거나 체결되고 내려갈 자리에 저배로 거는 게 맞다. 역추세 진입을 위해서는 매수의 끝, 매도의 끝을 찾아야 한다. 하락장이 온다면 숏을 치거나 그냥 가만히 쉬는 것이 낫다. 거래량이 죽으면 기회가 적고 어렵기 때문에 가만히 쉬는 것이 낫다. 거래량이 죽을 때, 수렴 중일 때는 매매 횟수와 물량, 배율을 줄인다. 이때 그동안 밀린 취미나 게임, 집안 청소를 한다. 거래량이 크고 변동성이 큰 배율을 줄이고 거래량이 적고 흐느적하지만 시간상으로 큰 배율을 높인다. 거래량도 적고 움직임도 작을 때는 배율을 줄인다. 잘 되는 날에는 미친듯이 해서 벌고 파동이 죽을 때는 비로소 쉰다. 확실하지 않으면 잘 때는 선물 포지션을 잡지 말자. 거래하는 게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절과 본절튀기가 계속되고 있다면 잘못된 거래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틀린 걸 알게 되었을 때에는 빠르게 자르고 다시 생각한다. 나중에 돌아보면 손해가 점점 커지고 있을 테니까. 잘못된 거래를 하고 있는 걸 알았을 때에는 손절 후 한두 시간 뒤 스위칭을 해야 한다. 벌었을수록 손절을 자주 해라. 어제 오늘 먹은 게 있다면 물린 거 괜히 존버하지 말고 손절하고 다시 포지션을 잡으란 말입니다. 자, 애초부터 교차 물타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교차 물타기, 특히 3종목 이상 싹 다 올렸을 때에는 제일 크게 물린 종목의 절반을 포기한다. 자, 차트에 관련된 겁니다. 자, 미치도록 잘 가는 놈, 무난하게 가는 놈, 못 간 놈 중에서는 미치도록 잘 가는 놈이 조종 올 때 빠르게 사는 게 낫다. 괜히 못 간 놈을 사지 말아라. 때려 죽어도 안 올라가면 나중에 그마저도 오르면 대폭락이 온다. 최대한 큰 방향을 찾아라.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작은 파동은 안 들어가는 것이 낫다. 쓸데없이 자리에 들어갔다고 물타기 하면 큰일 난다. 자, 매번 거래 시에 여기에 500불 자리인지 100불 자리인지 20불 자리인지 판단해야 한다. 첫 번째는 누구나 먹여준다. 두 번째는 선택된 사람들까지 먹여준다. 세 번째 파동은 탐내지 말아라. 좋은 자리는 지나고 나서야 보인다. 좋은 자리는 기다림이 만드는 것이다. 앞에 큰 산이 곧 저항이다. 이는 차트나 지표에서나 똑같이 작용한다. 한 번에 뛰어넘기 힘들다. 단타 관점, 변수는 거래량. 큰 방향은 4시간 봉 이후 플러스 2시간 뒤에 움직이는 것 같다. 스캘핑일 경우 3분, 5분, 15분, 30분 봉 마감도 굉장히 중요하다. 5분 봉을 보고 샀으면 5분 봉을 보고 팔아라. 죄다 롱을 보면 롱 치는 사람이 많아서 올라가고 죄다 숏을 보면 숏 치는 사람이 많아서 내려간다. 다만 진짜 그 반대로 죄다 롱 보는데 내리 꽂아서 다 죽이는 경우도 있다. 차트는 상승 때보다는 하락 때 더 빠르게 움직인다. 숏 타이밍이 다가오면 롱 차트를 뒤집어 거래하라. 어차피 나는 숏 바보이다. 작은 거래량의 수렴 행보 중에 큰 거래량을 동반한 하방 이탈이 생기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모두 손절해라. 너가 진 것이다. 이평선과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는 부분에서 변곡이 발생한다. 과매수와 과매도가 아닌 구간에서는 역추세를 진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확신이 있지 않는 이상 행보 중에 큰 포지션 잡지 마라. 반대로 가면 큰일 난다.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세 번째 바닥과 고점에서 역추세를 시작한다. 시작점이 뚫리면 매우 위험하다. 올린 것을 다 쳐내리고 내린 것을 다 올리는 무빙이 출현하는 경우에는 포기하고 오버워치나 켜라. 그날 무빙은 스캠이라 못 먹을 확률이 매우 크다. 차트를 항상 롱으로만 보지 말자. 샀다고 바로 오른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지만 사자마자 올라갈 종목을 찾아내라.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 말에 혹하지 마라. 갤러리와 채팅방의 잡담은 절대로 무시해라. 특히 단타 치는데 큰 추세를 가져와서 이렇다고 하는 감호설에 홀리면 안 된다. 내가 매매 리듬이 살아있을 때에는 아무도 믿지 마라. 내 눈만을 믿어라. 내가 만든 지표, 내가 만든 차트뷰에는 나 스스로 확신이 있어야 한다. 막 매매의 시간이 다가올 때는 집중하고 조용히 해라.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자러 간다고 말하고 게시판에서 사라져라.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매매해라. 매매에 감정이 들어간 순간 무너집니다. 과시하지 말아라. 이랬을 때 너의 어둠 속으로 숨게 된다. 숨게 될 싹을 만들지 말아라. 쉬는 날이 있어야 한다. 매일 이길 수는 없다. 오늘 잃으면 내일 재도전하면 된다. 오늘의 거래, 내일의 거래 계속 복귀하고 생각해라. 큰 익절을 했을 때, 큰 손절을 했을 때는 그 당시 매매를 영상으로 남겨라. 나중에 쓸 때가 있다. 트라우마도 배움이다. 평생 할 거라면 기회는 많다. 작은 것에 목매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지금 아니면 절대 오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매매하지 말아라. 시간은 많다. 아직은 젊다. 계속 시장이 변하는 것을 체크하고 거래 방법을 유동성 있게 바꾸어라. 단 자신 없는 것은 하지 말아라. 추세 매매라든지 따리 매매라든지. 손절과 자금. 진입하고 수십 분 이내에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대체로 틀린 방향이다. 손절에 나오고 다시 생각하는 것이 낫다. 물렸을 때는 반등에 손절을 하거나 본절에 무조건 튀어나오는 것이 낫다. 괜히 틀린 것을 고집부려서 물을 타게 되면 손실은 배가 된다. 가용 자산의 마이너스 5%, 챌린지 자산의 마이너스 20%에서 40%를 침범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리듬이 깨졌을 확률이 크다. 청산을 당하느니 시장가로 탈출해서 10%라도 남겨라. 그 남은 거에 추가 입금을 조금 해서 다시 불리면 된다. 하루 중 2번 챌린지의 기회를 두고 하루 2회의 목숨을 다 소비했을 경우 청소, 정리, 게임, 독서 등으로 시간을 때운다. 반등이 나올 것 같아도 손절할 때는 손절해야 한다. 손절하기 싫으면 역지정을 통해 강제 손절을 깨고 꺼내버리는 것이 낫다. 청산당한 날에 변동성이 크다면 재입금을 통해 일부 복구를 노려본다. 허나 70%의 확률로 청산의 멘붕으로 인해 그날 매매가 분노 매매 및 인내심이 없는 매매로 변한다. 때문에 애초에 청산당하는 것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옳으며 잦은 출금만이 살 길이다. 본 CD에 영향을 받을 만큼 크게 청산된 날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일 기간에는 빡센 매매가 아닌 리듬을 찾는 조용한 매매를 한다. 반복되는 시장이 지겹지만 꾸준한 자산을 불리면 결국 승리한다. 지겨움과 스트레스는 사고 싶은 전자제품을 사고 가족에게 선물을 주며 해결한다. 현물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손절을 해도 남은 돈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선물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맞으면 그냥 죽는다. 다음이 없다. 선물은 그저 도구일 뿐 매매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가 되겠다면 고액 접애 혹은 극한의 출금 챌린지 말고는 답이 없다. 승리. 환희가 가득하면 출금한다. 입꼬리가 귀에 걸리면 출금한다. 스샷 찍어 어디에 올리고 소문내고 싶어지면 출금한다. 잔고를 보고 이 돈이면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닫으면 출금한다. 출금하지 않으면 늘어난 돈을 매매에 다시금 더 크게 쓰려는 경향이 생긴다. 현물은 문제없지만 선물에 있는 돈은 업비트와 통장에 꽂지 않는 이상 내 돈이 절대 아니다. 3배에서 4배 이상 당일에 먹으면 2배 분량을 무조건 출금한다. 일단은 출금하고 생각해보자. 출금을 안 해서 후회한 적은 정말 많지만 출금을 해서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자, 지금까지 이 비트코인 갤러리에, 전자화폐 갤러리에 우리 겔주님께서 올려주신 마인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인드를 좀 다시 잡고자 하는 그런 글인데요. 조금 글이 길어졌지만, 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 좋은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번 쭉 읽어봤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매매가 안 풀리거나 그럴 때 이 영상을 한번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이제 좀 한 번씩 마음을 되새기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제 영상에 남겨두고 한 번씩 계속 이제 들으면서 매매를 하려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